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간고사 출제 예상 문제 1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보니까 그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 요게 바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설명드렸던 것이 대학 선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대학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포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보니까 취업, 뭐, 알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집안일 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2천만 원을 벌었고 알바는 1,000만 원, 집안일은 500이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이니까 바로 2천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기 1번 보니까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가치들의 그러니까 포기된 것들을 갖다가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2천도 하고 1,000도 하고 500도 하고 다 더한다? 그건 아닌 건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더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이라고 보셔야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은 맞게 설명한 거고요. 2번, 무언가를, 맞게 설명한 게 아니라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자, 2번, 무언가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번,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것을 택하지 않았다면 기회비용은 의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비용이 의미되지는 않죠. 예, 의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취업을 선택했다, 혹은 알바를 선택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의미되지는 않습니다. 의미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의미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 플러스가 된다는 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뭐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어쨌든 적절치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가급적이면 기회비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죠. 기회비용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극대화된다?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극대화되는 대안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가장 작게 나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대학을 선택함으로써 취업은 집안일을 포기하였습니다. 취업은 1,000만 원, 집안일은 600.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커피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커피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뭐 커피를 많이 사 먹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녹차가 대체제라고 한다면 녹차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그럼 커피하고 녹차가 있는데 녹차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싸졌네요. 녹차 상대적으로. 그럼 녹차 수요가 늘어나겠죠. 커피 수요는 줄고. 예.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커피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피 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근데 3번. 보완제인 설탕 가격이 하락. 그러니까 커피를 탈 때 설탕을 타 먹으니까 설탕 가격이 하락했으면 상대적으로 커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설탕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커피를 먹는 데 따른 비용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4번은 심장 질환에 좋다는 의학 정보.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커피가 좋다고 하니까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자, 14번. 수요와 수요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수요량은 유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의 어떤 개념은, 유량은,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시점을 갖다가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량과 기간은 유량과 저량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유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수요라고 보시면 되죠. 수요량. 그래서 우리가 대개 수요를 갖다가 1년을 기간으로 명시를 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는 않죠. 그냥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수요 혹은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번.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여기에 공급 곡선까지 같이 그리지 말고 수요 곡선만 그릴게요. 자, 수요 곡선 그리고 가격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올랐다 P2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곡선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수요 곡선 왼쪽으로 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점에서 점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죠. 3번.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간에는 역의관계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가격과 그 다음에 수요량 간에는 이렇게 역의관계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역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수요량은 의도된 수량이 아니라 구매력을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의미합니다. 맞죠? 여기서 내가 뭐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건 수요량이라고 하지 않고 사고 싶다는 마음과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경제가 호황이라면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인 지하를 판매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뭡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보기 1번은 잘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이아몬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으로서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 큰 겁니다. 1보다 클 때를 우리는 탄력적 탄력도가,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그 맞는 말이고요. 3번. 자동차와 자동차 바퀴의 관계는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 경우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자동차와 자동차 바퀴의 관계는 그 보완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완제 관계. 그래서 이 보완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 탄력도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수요의 교차 탄력도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도하고 관계에 있는 것은 정상제와 그 다음에 열등제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도를 이야기했었죠. 자, 4번.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큰 상품은 정부가 가격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별 상관없다. 맞습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큰 상품은 우리가 이제 사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골프라든가 뭐 고급 자동차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모모일보는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 부스 중 판매 부스 증가량을 알아보기에 어느 날 신문값을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판매 부수는 60%에서 100% 증가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구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원래 가격은 얼마죠? 원래 가격은 500원입니다. 500원.
근데 가격이 얼마큼 변했습니까? 300원으로. 근데 원래는 500원.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량은 마이너스 200이지만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죠? 예.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판매량을 볼까요? 판매 부수는 원래는 60부였습니다. 근데 그게 100부로 증가했대요. 원래는 60부. 따라서 원래는 60부였는데 100에서 60 빼니까 40이 되죠. 이게 변화량입니다. 예, 변화량.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예. 그래서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네. 자, 17번. 휘발유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가격이 5% 상승하면 수요량이 10% 하락한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5% 상승합니다. 그러자 수요량은 10% 하락한다고 했네요. 하락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절대값 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마이너스 안 써도 됩니다. 그게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죠. 1보다 크네요. 탄력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자, 18번. 프라이스 테이커란 무엇입니까? 우리 프라이스 테이커 이야기 많이 했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자를 예를 또 들기도 했고요.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좀 뭐 안 샀다고 해서, 내가 뭐 공급을 안 했다고 해서 가격이 뭐 내리거나 오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격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냥 결정된 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는 사람. 요것이 바로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 상승 시 총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걸 볼게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가격이 지금 현재 100원인데 수요는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총 지출은 얼마입니까? 100원짜리를 10개를 갖다가 지금 샀다는 뜻이니까 1000원의 지출이 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예. 가격이 오르면 뭐 조금 올랐다. 110원 올랐다고 칩시다. 110원. 110원 올랐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탄력적이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량은 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이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면 총 지출은 얼마입니까? 110원짜리가 5개 되니까 550원이 지출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은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총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00원 지출이 있었지만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자 지출이 팍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탄력적인 상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 상승 시 총 지출이 증가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오히려 감소합니다. 예. 자, 정상제라면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양의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수요의 소득 탄력도나 혹은 수요의 교차 탄력도는 그냥 부호가 어떻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의 변화율 분해,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율. 그러니까 양이 된다는 건 소득이 증가했으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정상제잖아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의 값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정상제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바퀴와 교차 탄력도는 음의 값을 갖는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교차 탄력도 있죠. 교차 탄력도. 교차 탄력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교차 탄력도는 XJ의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YJ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차 탄력도인데, 자, 볼까요? 자동차와 바퀴의 교차 탄력도. 자, 예를 들어 바퀴의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예. 따라서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탄력도 계산 시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렇죠. 예. 어차피 이제 그 수요량과 그 다음에 아니 가격과 수요량과는 어쨌든 그 역의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을 붙여서 말하고 합니다. 자, 우리가 19번까지 이야기 드렸고 20번, 21번, 22번 그러니까 같은 연관된 문제들이니까 우리가 19번까지 풀고 20번부터는 다음 강의 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